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18년 10월 미국 밀워키의 911 센터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약을 먹고 자살한 것 같다고 하죠. 급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의 말대로 한 노인 여성이 거실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성은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그녀 주변에는 부서진 알약들이랑 수많은 약병들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신고자의 말대로 약을 먹고 자살한 것 같았죠. 사망한 여성은 62세의 린 헤르난으로 신고자였던 제시 쿠르체프스키와는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4년 전에 린은 어머니 사망 이후로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져서 간병인을 고용을 했었는데요. 2년 전 새로운 간병인이 바로 제시였죠. 제시는 매일같이 그녀의 집에 들려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제시의 증언과 현장 상황, 그리고 평소 린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점, 이렇게 종합해서 린이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그 후 3개월이 지난 2019년 1월,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린에게는 절친한 친구 앤서니 포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린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에 진상이 드러나게 되죠. 린의 집을 정리하던 앤서니가 우연히 린의 카드 청소를 봤는데 명세서에는 린의 카드값이 무려 10만 달러, 이거 하나로 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앤서니는 린이 집에만 있었는데 혼자서 이 큰 금액을 사용했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든 거죠. 또 사실 그는 전부터 린의 죽음에 대해서 찝찝함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린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건 맞지만 그녀가 죽고 싶다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앤서니는 경찰에게 그녀의 사건을 재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합니다. 린의 시신을 부검하고 독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녀의 몸속에서 42개나 되는 알약들이 발견되었거든요. 또 혈액 속에서 치사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 발견된 겁니다. 자, 테트라하이드로졸린.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인데요. 바로 안약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가 눈이 좀 충혈되었거나 눈이 가렵거나 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과다 복용 시 강한 독약으로 바뀝니다. 모든 약이 그렇겠지만 치사량을 섭취할 경우 구토, 발작, 혼수에 빠지게 되며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독극물이죠. 린은 평소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바이신이라는 안약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안약 성분 중 하나가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었습니다. 단순히 보면 안약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단순 오남용이라고 보기에는 린의 몸 안에서 발견된 양이 너무도 많은 거죠. 부검인은 이 정도의 양이 몸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병의 안약을 마셔야 가능하다고 증언했어요. 또 테트라하이드로졸린으로 인해 몸을 잘 가눌 수가 없었을 텐데 사실 42개나 되는 알약을 스스로 먹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경찰들은 린의 사건이 자살이 아닌 살인사건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내 유력 용의자 한 명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린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자 최초 신고자였던 제시였어요. 경찰들이 제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제시의 수상한 행적들 때문이었죠. 그녀는 재수사가 결정되고 시신을 부검할 당시 계속 부검소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 발견된 거 없나요? 이렇게 부검 결과랑 독성 검사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경찰들도 제시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보니까 제시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녀의 말은 린이 지병으로 인해서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대요.
평소 린이 보드카에 안약을 타서 마시기 때문에 대량의 바이신을 구입해 집 안에 쌓아두었다고 밝혔죠. 또한 그녀가 자살 충동이 좀 심해서 자신이 뜯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총을 구비해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린의 집 안쪽에 있는 금고 안을 확인해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라며 억울하다는데요. 그러나 이 제시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 모두 들통나게 돼요. 린이 보드카에 안약을 타서 마셨다는 그녀의 주장과는 달리 린 몸 안에서는 어떠한 알코올도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년 전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2016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그 시절 제시와 린의 관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이웃 중 한 명은 제시요 매일 린의 집에 찾아왔고 두 사람 항상 붙어 다녔어요. 이웃들 모두 제시가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사실 제시는 검은 속내를 숨기고 린을 찾아왔던 겁니다. 2014년 린은 어머니 사망 이후에 25만 달러라는 거액을 상속받았대요. 자기 전 재산까지 합쳐서 하나로 약 4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시가 이 돈을 노리고 린에게 간병인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시는 간병인으로 위장하고 린의 팔찌, 반지, 보석을 훔치면서 30만 달러의 거액을 빼돌렸습니다. 심지어는 린의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할 때 사용했죠. 이게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었냐고요? 매일같이 집에 드나들었잖아요. 린 몰래 카드 명세서를 빼돌린 거죠. 심지어 린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경찰 조사 결과 은행에 녹음되어 있던 전화가 제시의 목소리임이 확인되었고요. FBI 필적 검사 결과 대출 서류와 카드 신청 서류 모두 제시의 필적임이 드러났죠. 제시는 린의 돈을 더 쉽게 갈취하려고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린 몰래 핸드폰을 통해 가정용 독극물, 청산가리, 중독, 자살 이런 내용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요. 며칠 후 제시는 린의 명의로 대량의 바이신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린과 술을 마실 때마다 그녀의 술잔에 바이신을 몰래 넣어서 서서히 중독시켰죠. 2018년 9월 제시는 린의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린에게 얻어낼 수 있는 돈은 단 하나예요. 바로 사망보험금과 부동산 상속. 곰곰이 생각하던 제시는 그래, 유언장부터 쓰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설득으로 린은 딸 같았던 제시를 위해서 사망 시 제시에게 사망보험금과 부동산 일체를 상속한다는 그 유언장을 작성해요. 린은 딸인 제시가 원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얻어낸 제시는 린을 죽이고 그녀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린의 이름으로 총 2개를 주문한 후 린의 금고에 넣어두죠. 사건 당일 10월 3일 제시는 목이 마르다고 말하는 린에게 물 한 병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병 속에는 물이 아닌 안약 바이신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모른 채 린은 물을 다 마셨거든요. 그리고 깊은 잠에 들게 되죠. 이때 제시는 42개의 알약을 그녀의 목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바이신 안에는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목구멍 안으로 들어간 약들이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의 효과를 증가시켜서 린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린이 죽을 때까지 제시는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을 살짝 보고 다시 들어와서 린이 사망한 걸 확인해요. 그 다음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사건 현장이 자살로 보이도록 꾸며야 하니까요. 그리고 약과 약병들을 주변에 막 뿌리고 모든 게 완벽하다 싶었을 때 놀란 척 신고를 한 거였죠. 현장을 빠져나오던 제시는 린의 팔에 걸려있던 금팔찌를 발견하는데요. 제시는 이 팔찌까지 훔쳐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술집과 카지노를 향했고 이곳에서 61개의 현금 인출기로
린의 카드에서 13만 달러를 인출했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며 남자친구와 돈을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니던 제시는 앤서니의 신고로 인해 사악한 행적들이 모두 들통나게 된 겁니다. 2019년 7월, 경찰에 체포된 제시는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데요. 제시는 끝까지 린이 자살한 거예요 주장을 해요. 린은 자신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고 모든 돈은 엄마가 딸에게 그냥 용돈 주듯이 선물로 준 거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린은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살한 이유는 어머니 죽음에 대한 자책으로 술과 약물에 중독되었고 사건 당일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제시는 나는 테트로하이드로졸린? 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난 억울하다고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 주장들 또한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죠. 제시의 핸드폰을 조사한 경찰들이 제시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에서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을 언급하며 이게 독살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또한 그녀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중요한 증거로 제시가 되었는데 해당 편지에는 린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 나 린 돈으로 쇼핑도 하고 그리고 카지노 갈 거야. 너무 신난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그녀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게 더 가치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린이 자살한 것이라는 변론이 통하지 않자 제시는 또 말을 바꿔요. 이번엔 자신이 사건에 개입한 건 맞지만 린이 부탁해서 자살을 도운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린이 바이심 6병을 물병에 담았고 이를 마시려고 하자 자신은 말렸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1시간 동안 싸웠고 결국 자신이 사과하고 린에게 물병을 주고 집을 떠났다고 주장하죠. 결국 바이신을 마신 건 린의 선택이니까 린이 자살한 거 맞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제시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시가 린의 돈을 노려 살인한 것으로 판단했죠. 2023년 11월, 제시는 1급 고의적 살인 1건과 2건의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그제서야 제시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재판이 끝난 지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제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제시를 만나기 전 35만 달러가 들어있던 린의 통장에는 2018년 사망 당시 고작 88달러가 남아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던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하고 현재까지 죄책감 하나 없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게 정말 악마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물론 모두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